오늘은 이 기계 안에 뭐가 있는지 볼 거예요. 깡. 그래서 이걸 우리한테 판 거 같아요. 작동도 안 하네요. 이건 우리가 고물상에서 산 헬스장 출입 게이트예요. 이거 진짜 엄청 무겁네요. 그리고 출입 게이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그냥 뭔가가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장치예요.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누얼 두문도에서 찾아보고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다른 레치 장치나 이 메커니즘이 쓰인 게 없는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세 가지를 더 발견했어요. 세 가지 레치 장치. 아마 그중 하나는 여러분도 써본 적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이건데 레칫 렌치라고 부르는 도구예요. 너트들 풀어야 할 때는 이 부품을 사용하는데 이걸 소켓이라고 해요. 이 소켓을 레칫 렌치 끝에 끼우면 딱 맞게 들어가서 다양한 크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너트를 조이고 있어요. 신기하죠? 한 방향으로 돌리면 헛돌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작동해요. 여기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서 이제는 너트를 풀고 있어요. 우리가 발견한 두 번째 레칫은 짐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트럭 위에 올리는 거예요. 이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 신기하죠? 이 끝부분을 트럭 적재함에 있는 고리에 걸어요. 저는 여기 세트에 그냥 걸어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부품이 있는데 그건 끈이고 그 끈에도 고리가 있어요. 그걸 다른 곳에 걸면 돼요. 레칫은 시스템을 단단히 조일 때 써요. 이리 와요. 저는 끈 끝을 여기 축 안쪽으로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레칫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끈이 이 축에 감기죠. 보세요. 지금 테이블을 당기고 있어요. 테이블을 당기고 있어요. 픽업 트럭이면 짐이 실려 있고 이게 짐을 꽉 조여줘요. 레버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도 세게 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레칫이라서 좋은 점은 조이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씩 조일 때마다 점점 더 잠기죠. 이 레칫의 좋은 점은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조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한쪽은 매끄럽고 한쪽은 잠금 장치가 있는 기어예요. 이 잠금 장치에는 스프링이 달린 혀 모양 부품이 있어 레칫이 역회전하지 못하게 해요. 또 레칫 메커니즘은 레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를 앞으로 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뒤로 당기면 축이 돌아가요. 결국 여기에는 이중 카트라카가 있는 셈이죠.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이미 사용해본 레칫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자전거 레칫이에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요? 자전거 페달을 멈춰도 자전거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만약 뒷바퀴에 카트라카가 없다면 자전거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페달이 계속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일부 자전거는 이렇게 작동하지만 그런 자전거는 타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 자전거는 산책이나 출퇴근용보다는 묘기나 그런 용도로 더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뒷바퀴 축에는 카트라카가 있습니다. 페달을 밟으면 카트라카가 바퀴를 밀어주고 전체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내리막을 탈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퀴는 돌아가지만 카트라카는 헛돌아요. 체인에 걸리지 않고 체인도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페달을 뒤로 밟아도 바퀴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 카트라카는 마누얼 두문도 영상에서 사용해 용접 자국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정말 열어보고 싶지만 위에 붙여둔 것들 때문에 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도해볼게요. 솔직히 이걸 원래 어떻게 였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용접이 많아서 우리가 붙이기 전엔 이 부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그라인더를 쓰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베레, 너 장갑 안 꼈잖아. 회전공구야. 가끔 그라인더 쓸 때 장갑을 끼기도 해. 사실 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장갑을 끼라고 되어 있긴 해. 보통 회전공구 쓸 때는 장갑을 안 끼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장갑을 끼면 손가락이 끼어서 장갑이 손을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거든. 장갑을 끼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해. 특히 톱 사용할 때는 정말 심각해. 톱에 손이 조금 닿아서 살짝 베이는 게 톱이 손 전체를 끌고 들어가서 손 전체를 다치는 것보다 나아. 하지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디스크는 장갑을 끼는 게 더 좋아. 이 개찰구 안에 뭘 넣어놨지? 쉽지 않네. 드라이버 끝이 부러졌는데도 안 열려. 여기서 너무 오래 있어서 배터리도 다 닳았어.
교체하자. 물. 내 생각엔 진짜 메커니즘은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아. 봐봐. 이 개찰구는 이렇게 하자. 내가 개찰구를 하나 사서 열어보고 짧은 영상을 찍어서 너희한테 보여줄게. 어때? 이건 안에 우리가 뭘 용접했는지 모르겠고 그냥 여기서 이거 갈아내느라 벌써 30분이나 썼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맞죠?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아직 계속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배터리였어요. 이제 배터리가 없는 것 같으니 와이노에서 열어봅시다. 네가 자전거 탈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겉에는 체인을 잡아주는 톱니가 있지만 같은 부품의 안쪽을 보면 여기처럼 아주 납작한 톱니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아래에 작은 스프링이 달린 움직이는 부품이 있어. 네가 돌릴 때마다 이 부품이 맞물리게 돼. 그래서 내가 이 방향으로 돌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부품이 거기서 부딪히고 스프링만 움직이고 있어. 반대로 돌리려고 하면 걸려. 이 부품이 톱니에 걸리는 거야. 이쪽으로는 돌아가고 저쪽으로는 걸려. 이쪽으로는 돌아가고 저쪽으로는 걸려. 이제 문제는 여기 안에도 같은 메커니즘이 있을까? 봉인과 열쇠가 있어. 아마도 아무도 개찰구를 통과한 사람 수를 조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겠지. 그럼 이제 바로 봉인을 뜯어보자. 솔직히 전혀 어렵지 않았어. 그렇지? 이제 이 육각맨치로 열어보자. 몇몇 사람들은 카트라카라는 단어가 카트라이아에서 왔고 그게 아랍어로 방울이나 물방울에서 유래했다고 말해. 왜냐하면 카트라카가 내는 택택택택 소리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거든.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가 의성어라는 정보를 다른 곳에서 찾았어. 즉 카트라카라는 이름은 택택 카트라카 같은 소리에서 온 거야. 이게 우리가 지나갈 때나 자전거 바퀴가 돌아갈 때 나는 소리야. 어쨌든 오늘 여러 개의 카트라카를 봤지. 오, 아주 쉽게 열렸네? 진짜 이상한 물건이네. 난 이게 정말 멋진 메커니즘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 5개의 층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거든. 각 층을 하나씩 알아볼 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층은 사람 수를 세는 장치야. 여기 있는 이 작은 기계가 세는 거야. 내가 여기 누를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 회전하게 만드는 건 저 아래에 있는 세 갈래의 작은 톱니바퀴야. 내가 이 회전 장치를 돌리면 기계가 작동해서 숫자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 즉, 회전 장치를 돌릴 때마다 한 번씩 센다는 뜻이야. 두 번째 층은 여기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이 크고 둥근 기어야. 이 기어는 안에 있는 작은 기어와 연결되어 있고 그 작은 기어는 여기 이 흰성색 선과 연결되어 있어.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분해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와, 여기 복잡한 전자장치가 있네. 내 생각에 이건 그냥 전자식 카운터인 것 같아. 안으로 잘린 디스크 2개가 있고 내가 돌릴 때마다 그 작은 디스크들이 어떤 구역에 들어가는데 그게 아마 디스크의 존재를 감지하는 전자기 센서인 것 같아. 이건 그냥 추측이야. 알겠지? 이럴 때는 챗GPT가 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뭔지 챗GPT가 알려줄 수 있는지 한번 보고 나중에 맞았는지 확인해볼게. 건물 입구에 있는 그런 개찰구를 분해해봤는데 내가 개찰구를 돌릴 때마다 같이 도는 이 장치를 발견했어. 이게 전자식 카운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는 이게 뭐라고 생각해? 가장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이름은 개찰구 위치 센서나 개찰구 회전 센서야. 일부 제조업체들은 기술에 따라 개찰구 엔코더나 개찰구 히트 센서라고 부르기도 해. 개찰구의 브랜드를 알고 있다면 해당 모델에 맞는 카운트 센서나 회전 감지 모드를 찾아볼 수 있어. 맞아, 바로 그거야. 개찰구 회전 감지 센서. 개찰구를 돌리면 내부에서 회전이 감지되고 그 정보가 보드나 컴퓨터 등으로 전송돼. 그래서 이 개찰구가 하이브리드일 수도 있겠네. 이 개찰구는 여기서 전기가 필요 없는 옛날식 아날로그 카운터로 사람 수를 세기도 하고 디지털 방식으로도 세는 것 같아. 이제부터는 앞에 있는 부품들을 하나씩 빼면서 밑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있는 이 기어가 전자식 카운팅을 담당하던 거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미니 회전문이 보이네. 여러분이 더 잘 볼 수 있게 제가 좀 닦아볼게요. 이 원 안에는 여기 3개의 톱니와 3개의 구멍이 있고 이 두 부품에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면 이 부품이 막아요. 저쪽으로 돌리려고 해도 이 부품이 막아요. 이게 바로 회전문을 잠그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는 분명 불평하겠죠? 아무튼 회전문이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죠. 여기 뭔가 작은 부품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철사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솔레노이드예요. 전선이 감겨 있는 코일이죠. 이건 전자석이에요. 이걸로 회전문을 전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석을 작동시키면 아마 예전에는 제대로 작동했을 때 이랬을 거예요. 이 부품이 움직이면서 그제서야 회전문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요. 반대쪽으로는 저기 있는 작은 부품이 아직 막고 있어서 안 돼요. 우리가 이 전자석을 작동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Isso aqui é uma das coisas que eu mais. 이 회전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움직임을 만드는지. 바로 이렇게 움직여요. 오, 플롭. 오, 그리고 한 위치에서 멈추는 것 같아요. 총 3가지 위치만 있어요. 이 부품을 보세요. 꽃처럼 생겼고 3개의 꽃잎이 있고 여기 3개의 구멍이 있어요. 여기 위에 작은 공 2개 보이시죠? 그 뒤 강한 스프링이 이 부품을 밀어서 부품이 이 위치에 맞게 들어가면 멈춰요. 그리고 돌리려면 꽃잎이 작은 공을 밀어야 해요. 그래서 꽃잎이 공을 밀고 저도 지금 꽤 힘을 주고 있는데 스프링이 눌렸다가 여기서 탁! 공이 다시 돌아와요. 이 스프링은 꽤 강해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빼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음악. 이게 날아가 버릴까요? 스프링의 강도는 정말 세서 누르기도 힘드네요. 앞쪽에 있던 그 커다란 베어링볼 대단했죠? 이제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여기에는 한쪽에만 스프링이 남아있어요. 음악. 음악. 우리가 좀 더 머리를 써야겠네요. 그렇죠? Ah!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문제는 머리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게 가장 똑똑한 장치일 거예요. 양쪽에서 잠기는 레치 장치거든요. 개찰구를 지나가려다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있죠. 그게 안 되죠? 이 부품이 그 역할을 해요. 흥미로운 건 양쪽 모두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고 반드시 움직임을 끝내야 해요. 이건 기어 장치예요. 기어인데 역시나 3개의 구멍, 3개의 입구가 있어요. 레치지 대기 상태일 때 아무도 지나가지 않을 때는 이 작은 부품이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상태예요. 레치지 돌기 시작하면 이 작은 부품이 톱니에 걸리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는 더 이상 돌릴 수 없고 끝까지 움직여야만 해요. 그런데 이건 양쪽 모두에 적용돼요. 반대쪽으로 돌려도 똑같이 이렇게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잠겨요. 그러니까 이건 양쪽 모두에서 작동하는 레치지예요. 정말 기발하죠? 음악. 벌써 바지를 더럽혔네요. 이럴 줄 알았어요. 기름때가 안 묻은 유일한 바지였는데 더럽혀버렸네요. 음악. Ha! 모든 개찰구가 무료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정말 튼튼하네요. 이게 바로 개찰구의 무게예요. 개찰구가 무료라면? 여기 있습니다. 혹시 개찰구 안에 그냥 레침만 들어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개찰구가 무료라면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카운터처럼 멀리서도 몇 명이 지나가는지 볼 수 있죠. 또 하나의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컨트롤러는 다음 부품인 잠금 장치도 제어합니다. 이 잠금 장치는 개찰구가 양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막으며 원격 조작이 가능합니다. 풀어주고 개찰구의 움직임으로 단계 이동이 가능해지며 중간엔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단단해지고 마지막엔 실제 개찰구 역할을 합니다. 한번 움직이면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직 매뉴얼2 문도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멋진 기계를 원하시나요? 예전에 우리가 뻐꾸기 시계를 분해한 적이 있는데 전부 기계식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과 똑같지만 훨씬 더 작았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